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로렌리와 함께하는 미국 유명 미술관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Museum of Contemporary Art, 모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대미술과 컨템포러리 아트를 보고자 한다면 모카 미술관에 꼭 가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모카는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근처인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그랜드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로스앤젤레스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인데요. 정말 멋집니다. 모카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미술관 주차비가 1시간 이상 주차하면 $44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주차비가 비싼 편이니 맞은편 도로에 디즈니 콘서트홀에 주차하거나 주변의 상업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면 $20 정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모카의 컬렉션을 두고 뉴욕, 시카고, 휴스턴,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 어느 도시에서도 이보다 더 인상적인 현대미술관 소장품 컬렉션을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모카의 영구 소장품 컬렉션에는 파이 차트로 유명한 개념미술가 그레그 칼슨, 미국 문화와 성정치에 대한 주제를 인물화와 설치 작업을 하는 킴 딩글, 라이트박스 사인서치 작업으로 유명한 미디어 아트 작가 샘 듀런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시대 작가 중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값을 갱신하였고 더 큰 천방을 그린 데이빗 호크니,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조각 예술에서 혁신적인 확장을 이룬 도자기 예술가 케네스 프라이스, 미니멀리즘 추상화가 존 맥러플린, 스페인 공화국에 바치는 애가가 대표 작품인 추상표현주의 화가 로버트 마도웰, 포스트 작업과 앨범 아트로 이라크 전쟁 등 미국 문화를 비판해온 작가 레이몬 패티본, 거친 표면의 붓질과 색을 두껍게 층층이 쌓아 올려 독특한 시각적 경험으로 제공하는 두꺼운 시리즈와 평면 시리즈를 작업해온 제임스 헤이워드, 그리고 1999년 미국 국립예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석고붕대를 조각 매체로 사용하여 실물 크기의 조각상을 작업한 조지 시걸과 같은 영향력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카의 컬렉션은 1940년대 이후에 창작된 미국과 유럽의 현대미술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7,50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현대미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와 같이 모카 미술관의 특징을 잘 살린 전시가 마침 열리고 있어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 정말 기쁜데요. 제가 이번 주에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모카 건물 지상에서 한 칸 계단을 내려가시면 미술관 입구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지금 모카에서는 롱스토리 숏이라는 주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롱스토리 숏은 긴 이야기를 요약했다는 뜻입니다. 애나 카츠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한 이 전시는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모카가 소장하고 있는 7,500여 점의 작품들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특별히 선별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 개요는 지금까지 모카가 추구해왔던 미학적, 정치적, 철학적 관심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가갔는지 다양하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작품을 선정한 기준은 잭슨 폴락과 같이 새로운 추상 예술 형식을 혁신하거나 사랑과 상실을 기리거나 린 폴케스와 같이 전통적인 초상화를 재해석하거나 클라스 올렌버그처럼 공예 작품을 더 높은 지위로 끌어올린 새로운 도전 등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키키 스미스의 여성주의 작품, 신체의 이미지를 활용한 1970년대에서 80년대 미술, 동성애를 다룬 작품, 터널같이 생긴 좁은 설치물에 머리를 끼우고 통과해야 하는 신체를 물리적으로 접촉해야지만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청각적인 작품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접 감상해서 더욱 인상적이었던 작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술관 로비 중앙에서 첫 동선을 따라 오른쪽 전시실로 들어가면 잭슨 폴락의 넘버1 작품이 맨 중앙에 걸려 있습니다. 첫 등장부터 와우하고 감탄하게 되는데요. 정말 비싼 그림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잭슨 폴락은 물감을 캔버스에 뿌리고 흘리는 방식으로 액션 페인팅이라는 회화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화가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표현주의 화가입니다. 44세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잭슨 폴락은 이 세계에는 사라지고 없지만 그가 열정적인 에너지로 남긴 이 추상화는 제 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세기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잭슨 폴락은 1943년 유명한 컬렉터인 페기 구겐하임이 운영한 The Art of This Century 갤러리에서 최초로 첫 개인전을 가진 후 유럽에서도 큰 이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네덜란드 출신으로 주로 미국에서 액션 페인팅 작업을 했던 빌럼 데 쿠닌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젊은 화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래서 미술사를 계속 알아가다 보면 최초로 무엇을 시도하느냐는 작품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한 작가를 주목하느냐, 어디서 첫 개인전을 여느냐는 정말 작가의 경력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도 추천해드리자면 2000년도에 나온 폴록의 생애를 다룬 폴록이라는 영화가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에드 해리스 감독이 아버지로부터 잭슨 폴락의 전기를 선물받은 뒤 이 책을 각색하고 실현하는데 10년 동안 생각해온 것을 담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프란츠 클라인이 그린 블랙 화이트의 다이나믹한 대형 추상화입니다. 1948년 어느 날 자신의 예술에 대해 좌절하고 있을 때 의자 그림이 거대한 검은색 덩어리로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은색 덩어리는 그 자체로 확장되는 독립된 형상이며 단지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프란츠 클라인은 비형태적인 붓터치의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상화는 커다란 캔버스에 불특정하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어쩌면 30분이면 다 그릴 법한 빠른 스피드로 그려나간 것입니다. 블랙을 먼저 스케치한 다음 그 위에 화이트를 바르고 또 그 위에 블랙을 칠하고 그 위에 다시 화이트를 입히는 레이어드 작업 방식으로 빠르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저 화이트와 블랙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춤을 추듯 움직이는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옆에 로스코의 생면추상은 잭슨 폴락과 프란츠 클라인의 액션이 연상되는 작품과는 달리 관조의 무드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모카에서 재미있게 보았던 작품은 린 포크스가 그린 초상화인데요. 호남 미디어 매체의 결합인 더 골든 룰러는 코드를 심어놓은 초현실주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이 기괴한 형상의 남자는 목 부분에 심한 화상을 입었거나 노화에서 늘어지고 쭈글거리는 피부로 그려져 있고 눈과 코는 노란 자와 클레이 조각 마스크에 가려져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레드 페인트가 눈에서 흘러내리고 눈을 가린 노란 자 위에는 눈알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박혀 있습니다. 입은 비현실적으로 굳게 다물고 있는데요. 머리 스타일은 매우 단정한 화이트 컬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오브제의 결합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색다른 초상화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대표하는 영혼의 상징이자 오직 이 마스크를 쓴 채로 살아가는 경직된 영혼 혹은 이미 죽어버린 영혼을 연상시킵니다. 정중앙에 위치한 이 눈알은 한 방향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자로재어 계산해서 세계를 바라본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옆에서 이 그림을 보던 어떤 남자분이 이 가려진 인물은 로널드 레이건 같다고 말해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레이건이 재임 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점과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축소 정책을 폈던 이유도 있어 다시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폴크스 작품은 매체와 형식에 상관없이 도발적인 소재와 예상치 못한 형식적인 조합이 특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장녀 이방카를 잔인하게 표현한 초상화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신랄한 사회 비평, 정치적인 목소리를 담는 작품과 같은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월트 디즈니를 비판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스 올덴버그의 조형 작품 시리즈입니다. 보는 순간 컬러풀하면서도 재미있고 독특했습니다. 펩시콜라 로고, 햄버거와 피클, 뮤뮤 드레스, 의자에 놓인 물건과 셔츠, 탁자 위에 차려진 일상적인 물건들, 하얀 운동화 등 미국 사회를 상징하는 음식과 물건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모슬린 천을 섞고 플라스터에 녹인 다음 와이어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에나멜로 도색하였다고 합니다. 팝 아티스트인 올렌버그는 소비자가 일상에서 쓰는 물건들을 선택해서 대형 복제품으로 만드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올덴버그의 조각상들은 초상표현주의의 엄숙하고 개념적인 작품에서 벗어나 팝아트 작품으로서 대중으로부터 극찬받았습니다. 이번 전시가 더욱 특별한 점은 명성 있는 작품들과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 그리고 이전에 모카에서 한 번도 전시된 적이 없는 작품들을 모두 함께 전시함으로 해서 다양한 역사가 만나 현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카에서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 중심의 현대 작품들을 리뷰하였습니다. 다음 주는 모카 맞은편에 위치한 브로드 현대미술관으로 가겠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 소식으로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니였습니다.